네, 안녕하세요. 촌스런 방송입니다. 촌으로 가자, 촌스런. 예, 오늘은 강원도 홍천군 노천면에 나와 있습니다. 노천면이 아니라 동면입니다. 동면. 지리에 아직 지명에 익숙치 않아서 예, 동면에 나와 있는데요. 농막에 대해서 참 요즘 말들이 많죠. 서민들의 로망은 농사를 짓건 안 짓건 간에 그래도 자연과 더불어 힐링을 하고 싶은 그런 로망이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, 그런 희망을 송두리째 꺾어가는 그런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. 이 코로나 때문이라도 뭐 하던 장사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위협받고 모든 것이 안정된 것이 한 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힐링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서민들의 희망마저도 송두리째 규제라는 부동산 규제, 각종 규제라는 그 굴레에 서민들이 그 굴레까지 써야 되는 이런 참 어려운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. 그러나 다행히도 강원도 홍천은 건강 놀이터라는 이런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. 도시 사람들이요, 시골에 오셔서 건강한 힐링을 하십시오 해서 건강 놀이터입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초청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몇 안 되는 단체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이 농막이라는 개념을 수없이 제가 얘기를 했지만, 농막을 짓기 위해서 텃밭을 하느냐, 텃밭하고 농사용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농막이 필요하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자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정부나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. 도시 서민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텃밭 붙이는 것 자체가 투기나 아니면 그 호화로운 하나의 호화주택으로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텃밭을 하고 주말 농장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면 같이 밥 먹다가도 언쟁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생겼어요. 마치 뭐 외적이 침공하는 듯한 그런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. 강원도 H군, 하여튼 뭐 그런 군 같은 경우는 점심 먹다가도 하도 불쾌해서 몇 마디 했다가 진짜 싸울 뻔한 적도 있는데요.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다 적군처럼 그렇게 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뭐 갑질이나 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. 사람 사는 거는. 서울 생활 아니면 뭐 세종시든 뭐 도시 생활을 하든 간에 정말 그 치열하게 살고 이러면은 노후 대책 그리고 자연에서 살고 싶잖아요. 누구나 다 똑같은 이런 그 희망일 텐데 그 중에 하나로 해갖고 자연에 왔을 뿐인데 그게 잘못인가? 그것을 잘못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농막 하는 사람들은 다 불법 하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농막을 하려고 하는 희망자들은 다 예비 범죄인이다.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. 그래서 H군 같은 경우는 농막 자체를 아예 안 내주려고 그러고 토지 같은 경우도 거의 농사 안 짓는 사람은 토지를 왜 사느냐 이런 쪽으로 밀어붙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언쟁도 많이 붙었는데 하여튼 이 농막이라는 것을 그 국가적으로 이 농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이렇게 가치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왜 중요하냐?
1차적으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. 사람이 도시 생활하고 콘크리트 속에서 아파트 속에서 살다가 보면 이 모든 생각이나 개념이나 관념들이 너무 그 소극화되어 있고 그렇게 굉장히 그 뭐랄까요, 소극적이 돼요.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타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.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, 그러다 보면은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은 사회가 삭막해져 가요. 그런 상황에서 자연이 역할을 합니다. 자연. 그래서 자연 쪽으로 오려고 하다가 보면 정말 햇볕 땡볕 맞고, 그리고 비 오면 비 다 맞고,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필요한 것이 농막인데, 이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니까 이 농막을 대해서 농막을 지으려고 하는 건데, 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농촌에서는 아니 이것들이 와서 그냥 갑질하고 호화주택을 꾸미려고 왔다, 이런 개념 자체가 그 사실상 조선 중기 시대의 개념 아니신가. 조금 바꿀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? 좀 바꿔보세요. 지금 2021년이고요. 2000년도도 20년이나 지나간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그 개념은 그게 뭐 하는 거예요, 도대체? 무슨 개념이 그렇게 답답하고 그런 개념이 다 있어. 좀 바뀌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시골에 오는 분들도 이 요즘 같은 경우는 갑질하려고 오는 사람 없어요. 가능하면 욕 안 먹고 이웃에 하나라도 불법이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전부 다 합법적으로 돈을 쓰더라도 합법화 해갖고 오려고 그러지, 불법을 이사 오는 사람이 불법을 미리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그리고 저 혹시나 살다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, 제가 봤었을 때는 농가주택들은 99%, 100%입니다. 불법 아닌 농가주택이 어디 있겠어요? 본인들은 100% 불법을 하면서 농막 짓는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 하나에 모르고서 저지른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좀 그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? 뭐 시골 인심 뭐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.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좀 이해를 해주고 너그럽게 좀 대해 주십사. 그리고 선배 아닙니까? 농사에 대해서 선배님들이 후배가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면 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가르쳐 주고 좀 그렇게 하는 거고요. 도시 살다가 보면 흙도 만져본 일 없고 삽질해 본 적도 없고, 그리고 벌레도 모르고 쌀이 어디서 맺히는지 감자가 뭐 나무 위에 달리는지 몰라요.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래도 시골 생활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는 좀 가상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른들이 애들 하는 것 좀 이렇게 좀 이해를 좀 너그럽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. 이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잔소리가 자꾸 되는 거고요. 본론입니다. 예, 간단하게 설명할게요. 여기는 이제 홍천에서 전원주택 마을로 그 지정해갖고 홍천에서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해 둔 곳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곳곳에 이제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고요. 전원주택 단지입니다, 여기가. 이렇게 해서 각자 집이 이렇게 이제 지어져 있고, 예,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은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비 온 다음이라 청명하네요. 굉장히 하늘도 청명하고. 예, 지금 저 해당 토지에서 보는 이게 전망이 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나오고 뒤쪽으로는 이렇고요. 뒷산이 이렇게 받쳐져 있고요. 예, 이런 상황이고, 도로는 지금 좀 전에 보셨다시피 그런 거고. 지금 저 해당 토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전체는 102평이고요. 생산관리지역이고, 그리고 그 도로 접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 토지입니다.
왜 욕심을 버리냐, 이렇게 보시면은 뒤쪽은 약간 이렇게 경사가 좀 많이 있어요. 예, 이 경사면도 이 토지에 들어갑니다. 102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사면을 빼고 나면 한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요. 그러니까 102평 중에서 50평은 없어진 거고, 50평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,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전봇대에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토지입니다. 이 토지인데 한 50평 예상하세요. 근데 이제 가격이, 이제 토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저 뒤편을 절반이 못 쓴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이런 경치를 사면은, 경치를 돈 주고 한 1,000만 원 값어치로 산다, 이렇게 생각하고 한 50평은 그냥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시고 그냥 50평이다 하면 마음 편하겠어요. 그런 분들만 하시고 100평 다 찾아 먹겠다, 도저히 난 용납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어요. 이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 토지니까 마음 비우시고, 여기에다 농막 놓을 자리가 여기입니다. 여기에다 농막 놓으시고 좀 전에 봤던 그 전망 있죠, 이런 전망, 앞쪽 전망이 이렇게 나옵니다. 예, 이렇게 나오니까 참 이 굉장히 이 전망이 참 좋네요. 많이 좋아요. 예, 그리고 도로 이렇게 접해져 있고,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이렇게 돼 있고요. 저는 뭐 만약에 이 땅을 제가 산다거나 제가 제 소유가 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. 저 뒤쪽에 저 보면 저거 경사면, 저거 버린 땅이 아니에요. 경사가 줬을 뿐이지 내 땅이라고 보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다 평면 땅만 내 땅으로 보는데 저 그렇지 않다고 봐요. 예, 일단 경사면도 다 내 땅이기 때문에 저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수목이나 아니면은 약용 작물 같은 거, 특수 작물도 재배할 수 있고, 뭐 예를 들면은 더덕 뭐 그런 거 재배도 뭐 가능할 테고, 아니면 유실수 나무 종류를 심어도 되겠고,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러면 그냥 꽃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쭉 심어놔도 좋겠고요. 뭐 그냥 뒤쪽에 이렇게 그냥 이쁘게 그냥 그 꽃나무 종류나 아니면 관상수, 아니면 그냥 꽃밭으로 뒤쪽으로 아주 이렇게 만들어 갖고 나만의 정원을, 꽃밭을 아주 정원을 만들겠다 해도 훌륭한 정원이 될 거예요. 근데 버린 땅이 절대 아니에요. 저 뒤에 경사져도 내 땅이니까. 그리고 앞쪽에는, 이거는 욕심을 부리고 안 부리고에 따라서 욕심보다는 내 땅은 좀 그래도 규모 있게 쓰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아주 그 평면으로 좀 이렇게 잡고 앞쪽만이라도 50평이라도 저 평면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을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것저것 하지 말고 요 밑에 그냥 관 하나만 묻고, 자연 배수가 되게끔 이렇게 관 하나만 묻고 여기는 마무리하고 흙은 한두 차 정도 받아 갖고 그냥 평면 처리만 하고,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간 땅만 좀 골라서 그냥 여기다 농막 하나만 놓고 이렇게 지내면 그냥 몇십만 원 정도로 이제 그 토목비는 끝나는 건데, 이걸 갖다가 좀 규모 있게 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보면 여기가 이제 이 토목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이 지형 자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토지의 토목비가 뭐 2배 가까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이 땅이 좀 이제 싸게 나오긴 했는데, 그래서 싸게 나온 땅은 싼 대로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이렇게 지내면 어떨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금액이요, 전체적으로 이 102평 토지, 여기도 농막을 놓고 전기수도 정화조 해서 제가 좀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4,200 정도, 4,200 정도면 이곳에 이렇게 이렇게 위쪽이 이제 그 산 쪽으로 보면은 이 지평선, 아니 저 스카이라인이죠. 저 하늘 쪽으로 이제 언덕이기 때문에 저기 뒤쪽이 스카이라인이 참 예쁘지 않아요? 예, 이렇게 해서
저 뒤쪽은 뭐 예쁜 그 정원을 만들면 아주 예쁩니다.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. 저거를 버린 땅으로 해서 버리면 버려지는 거고, 잘 활용하면 정말 멋진 정원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. 가든 시크릿 가능할 테고. 예. 그리고 이제 뒤쪽 전체적으로 전망 이제 쭉 보면 이제 이곳은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어서 아카시아 향이 아주 물씬 나요. 그리고 저 앞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전원 단지이기 때문에, 전원 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뭐랄까 텃세 없습니다. 외부에서 많이들 오셔서 전원 주택 단지이기 때문에, 예, 외부에서 오셔서 이쪽이 또 땅값이 굉장히 높아요.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지형상 문제가 조금 있다고 판단해서 싸게 이렇게 내놓은 거니까 싼 대로 싼 맛에 그냥 하시는 게 어떨까. 전기수도 정화조 다 하고 해서 4,200이고,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하수는 이제 소공을 팔 예정인데, 만약에 소공을 파서 이제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대공을 파야 되겠죠. 근데 대공을 파는 거는 나중에 부대 시설까지 합쳐서 1,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거는 대공으로 꼭 파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한 700 정도 더 예상이 플러스 시켜서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, 그러면 대공을 할 경우는 4,200에서 700 하면 4,900이 되겠어요. 그러나 가능하면 여기서 소공을 파서 그냥 일반 지하수를 파서 물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 물이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이제 대공을 파게 되겠고요. 예, 물이 문제입니다. 어디를 가나 물이 문제고, 그래서 이제 주변에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다행인데, 예, 물이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이제 여기다 우물을 지하수를 파야 되겠죠. 근데 지하수 파는 게, 소공 같은 경우는 이제 250만 원 정도, 부대 시설 하면은 뭐 300 조금 넘고요. 그리고 이제 대공 같은 경우는 800 정도에다가 나중에 물탱크,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이제 그 물탱크 집까지, 모터실까지 다 하게 되면 한 1100 정도 들어가요. 예, 그러니까 그걸 예상을 해서 하시면 되겠고, 물 같은 거는 자신할 수 없는 게 지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고 파봐야 됩니다. 예, 그런 거를 감안을 하시고, 소공으로 됐을 경우에 4,200이고, 소공으로 했는데 물이 안 나와서 더 깊게 지하 100m, 120m, 150m 파야 된다. 그랬을 때는 이제 비용이 한 돈 1,000만 원 들어가니까 플러스 700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너무 제가 말이 빨랐다면은 리플레이 하셔서 2번, 3번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. 좀 더 자세한 거는 더보기에다가 제가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더불어 사는 나라, 더불어 사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곳이고, 어딜 가나 사람이 다 있듯이 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. 내 이익만 너무 추구하지 말고 이웃 사람들 한 번쯤 생각을 해서 하면은 좋은 나라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좋은 이웃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는 이걸 잘 잡았어요. 테마를 잘 잡은 게 건강 놀이터. 이거 굉장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. 건강 놀이터 홍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것을 딱 볼 때, 야, 이 홍천이 참 대단한 컨셉을 참 잘 잡았다. 건강 놀이터. 예, 거기 한마디에서 이 지역에 가면은 적어도 괄시는 안 받겠구나, 천대는 안 받겠구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모 군 같은 경우는 딱 가자마자 우리 군이 농막 잘 안 되는 건 아시고 오셨죠. 선전포고라 가자마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. 농막 때문에 축조 신고하러 왔습니다. 제가 뭘 했나요?
근데 시비 쪽으로 그냥 우리 구는 농막 잘 안 되는 거 아시고 오셨죠? 선전포고로 땅 때릴 때마다 아주 기분 굉장히 언짢았어요. 그런 동네에 가고 싶겠어요? 땅을 사고 싶겠습니까? 그런 지역에 애매하게 갈 일도 없겠죠. 농사 지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그거라고 거기를 목적타로 해서 목적을 해갖고 강원도 모 군에 가냐고. 그렇게 갈 일은 없어요. 근데 전원 생활하고 시골에 가고 귀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농막을 해본 사람, 농막에 가서 몇 번 이렇게 지내본 사람, 친구가 농막 있으니까 농막 따라가서 술 한잔 해본 사람,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와, 그 농막 가보니까 친구네 농막 참 좋대, 시골 공기 좋고, 야 좋대, 야 우리도 짐 싸들고 이제 정년퇴임하면 그리로 가자. 그래갖고 강원도 모초로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그 지역 땅을 거의 한 10명이 다 사다시피 해갖고 마을로 만드는 것도 많이 봤어요. 그렇게 해서 시골로 가는 거지. 귀농귀촌 그거 마음대로 갑니까? 귀농귀촌요, 솔직히 이민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. 그 결정을 마음에 결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. 이거 쉽게 도시에서 그냥 무작정 툭 내려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없어요. 반대로 생각합시다. 시골에 살다가 농촌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거 도시 생활 해본 놈만 와, 이렇게 서울에서 얘기했다 합시다. 그러면 서울 나쁜 새끼들 전부 다 갑질만 하네, 나쁜 놈들, 그럴 거 아니에요. 마찬가지예요.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거를 용납을 해야 그 지역에 소비도 되고, 하다못해 과자 한 봉지 기름 한 번이라도 차에다 넣고 세차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관광 도시가 먹고 사는 거고요. 그리고 프랑스, 독일, 이태리, 핀란드 이런 쪽에는 관광 수입이 거의 절대적입니다.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강원도 모 군처럼, 아니 서울에서 이까지 똥 싸러 내려왔냐고? 정화조 이걸 갖다가 왜 이쪽으로 돌려 저쪽으로 돌려, 이렇게 하면은 밭에다가 자연 배수를 하면은 왜 땅 썩는다고 난리 피고, 그리고 지네들은 그 개천에다가 정화조 물 다 흘리고 오페스 다 흘려놓고, 아니 저 농막하는 사람들도 오페스를 그 국어에다 흘리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관을 뺐는데, 아니 그걸 가지고 똥 싸러 내려왔느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비를 걸고, 그러면 그쪽 지역에 누가 가겠어요? 그 땅은 왜 사겠어요? 강원도 모 군 그거 이미 소문나서 누가 가겠습니까? 그리고 또 한 곳도 있겠죠. 갑질하고 저 서울 우리 젊은 청년들, 그 귀한 청년들이 내려가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는 저 전라도 남원 같은 경우, 그 남원의 유지들 해서 서로 끼고 해갖고 지금 그렇게 된 모양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그거 볼 때마다 열받더라고요. 그거 아니 해먹었으면은 본인들이 실토를 하고 하다못해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야지. 근데 서울 청년들 내려가서 그 좋은 일 하려고 내려갔는데 그걸 이용해 갖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해갖고 그걸 해먹어 놓고는 미안한 거 하나도 없이 서로 지네끼리 끼고 돌고,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강원도 모군 똑같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누가 그쪽 지역에 가겠습니까? 한번 소문나면. 그 땅 누가 사겠어요? 물리는데. 땅 샀다가 그쪽에 물리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이런 지역에, 아니 무슨 밭을 경사 좀 졌다고 이게 밭이냐 이렇게 따지는 난 공무원 처음 봤고요. 그리고 200평에다 농막 지으면은 텃밭이 어떻게 나오냐, 너무 좁다, 나 이런 지역도 처음 봤고, 아니 그럼 10평짜리는 밭이 아니고 1000평